안녕하세요. 이번에 제가 설명드릴 부분은 아마존 OA를 할 때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주로 소싱을 할 때 주로 애용하는 사이트인 이 브릭시크에 관해서 짧게 설명을 드릴게요.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아마 설명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은 뭐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으니까 짧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링크를 유튜브 디스크립션 란 밑에다가 이렇게 해놓을 테니까 여러분들도 나중에 하시면 되고요. 이 사이트는 공짜예요. 공짜인데 다만 이제 멤버십 피를 내고 하면은 좀 더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그냥 공짜로 여러분들도 사용하시면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사이트냐면 가격 차이가 큰 것들을 이렇게 이 사이트들이 이렇게 잡아주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월마트가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코너에 월마트에서 예를 들어서 이 물건은 55불짜리를 지금 9불에 팔고 있다. 이런 식으로 저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여기 뭐 별표, 빨간색 별표 같은 경우는 여기 메이시스라는 백화점이고 여기 뭐 아마존도 있고 뭐 베스트바이도 있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약 이걸 눌러보면 이렇게 나오죠. 여기 자동으로 아마존에서 나오는데 이제 여러분들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워낙 많이 이렇게 소싱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 많이 했기 때문에 뭐 계속 설명하긴 그렇지만 짧게 설명을 드리면 이게 사진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게 같은 물건인지 아닌지 좀 헷갈리실 때는 이렇게 실제 상품 사진 있죠. 이런 패키지 사진 이런 게 항상 있어요. 월마트 같은 경우에는 아마존도 있고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있죠. 그러면 이게 같은 건지만 보면 돼요. 이게 같은 물건이기 때문에 지금 아마존에서도 49불 90에 팔고 있죠. 실제로 BSR 같은 경우도 뭐 16만, 22만, 10만 뭐 계속 지금 판매가 되고 있는 물건이면 확실하죠. 그래서 제가 이걸 만약에 9불 99에 샀다고 그러면 24불 40전에 한국 돈으로 한 26만원? 아니 26,000원? 27,000원? 그 정도의 이득이 나오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했던 게 비용적인 부분이에요. 이거는 이미 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이유가 몇몇 분들을 제가 개인적으로 도와드리면서 좀 알았던 사실이 뭐냐면 알고는 계시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얼마를 벌고 있는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그냥 어렵지 않으니까 한 번씩만 이렇게 천천히 한번 복습을 한다는 생각으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게 좀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아마존 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저는 이제 웹셀러를 쓴다고 했잖아요. 이 웹셀러를 여러분들이 쓰시면 되는데 참고로 이 웹셀러는 1년에 99불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무조건 아마존 OA 할 때 꼭 필요한 거기 때문에 무조건 하셔야 되고요. 이거는 그래서 여기서 나와 있는 거를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도 보이시겠지만 참고로 여기는 FBA가 있고요. 여기 FBM이 있죠. 이렇게 저희는 어차피 아마존 창고에다가 물건을 보내서 물건이 판매가 됐을 때 아마존이 직접 우리 구매자한테 보내주는 이 FBA 시스템을 쓰기 때문에 FBA 관련돼서만 보시면 돼요. 근데 제가 이따 또 참고로 혹시 또 모르시니까 한국에서 직접 보내실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또 FBM에서도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그래서 FBA 할 때는 들어가는 비용이 우선 물건 값이죠. 물건 값이 지금 방금 여기서 9불 99였어요.
9불99. 그래서 제가 여기서 9불99를 입력을 한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또 하나 짚어야 될 게, 여러분들이 쓰시는 프랩센터가 텍스 프리인, 그러니까 세금 면제인 그런 스테이트라면, 주라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냥 9불99만 내고 물건을 사실 거예요. 하지만 세금이 없는 곳이 아닌 세금을 받는 스테이트라면, 주라면, 참고로 저는 캘리포니아에서 살기 때문에 캘리포니아도 캘리포니아 나름이지만 제가 있는 위치는 9.5% 정도를 세금으로 떼가요. 무슨 말이냐면, 월마트에서 내가 물건을 샀을 때 9불99면은 뭐 거의 10불이거든요. 그럼 만약에 내가 10불의 물건을 그냥 여기서 애드 투 카트해서 결제하면 10불만 결제하는 게 아니라 이 사이트에서 추가로 9.5%를 추가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11불 정도가 되는 거죠. 10불 95전 막 이런 식으로. 그 총 제가 페이해야 되는 돈이 10불 95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여기다 입력을 할 때는 9불9를 입력을 하면 안 되죠. 텍스까지 포함되어 있는 가격을 입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면은 만약에 이게 10불 95전이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요. 이해가 되시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쓰시고 계시는 프랩센터가 세금을 안 받는 텍스 프리 스테이트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그냥 9불99만 입력하시면 돼요. 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여기다가 코스트를 입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프랩센터 비용이죠. 프랩센터 비용. 프랩센터 같은 경우는 뭐 프랩센터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가격 측정하는 방식이, 하지만은 웬만한 곳들은 물건 한 개당 프랩을 대신 해줄 경우에 1불 혹은 뭐 많으면 2불, 더 많으면 2불 50도 받지만 거의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 프랩 비용이라는 거가 배송비가 포함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프랩 비용이라는 거는 프랩 센터에서는요, 개당 뭐 1불, 개당 2불씩 물건을 이렇게 뭐라고 그래야 돼, 버블랩 같은 것도 해주고 아마존 바코드도 붙여주고 그 대신 해주는 비용을 받는 거지 배송비가 포함된 게 아니에요. 이걸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 프랩센터, 내가 쓰고 있는 프랩센터가 물건 하나를 프랩해 주는데, 그러니까 아마존 바코드 대신 이 특정 물건에다가 붙여주고 막 그 버블랩으로 싸주고 물건이 진짜로 망가지지 않았는지 진짜 새 거인지 그런 거를 다 체크까지 다 해주고, 그러한 모든 비용이 물건 하나당 1불 혹은 2불 이렇게 프랩센터마다 다르게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프랩센터 비용이고, 그래서 자, 예를 들어서 제가 그냥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는 거예요. 아까 텍스 프리인 스테이트가 아니라고 하면은 10불 95 이렇게 받을 수도 있어요. 캘리포니아에 있는 프랩 센터라고 한다면, 여기다가 만약에 그 프랩 센터가 프랩 비용을 하나당 2불씩 받는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게 12불 95가 되는 거겠죠, 단가가. 그쵸? 그러면은 우선 저희가 물건을 샀을 때 들어가는 단가는 12불 95까지는 다 계산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아마존 비용이 뭐냐면 레퍼럴 피라고 보이세요? 15%? 이게 이제 물건이 49불 90전에 팔렸을 경우에 거기서 나오는 15%가 7불 49전이기 때문에 그거는 아마존이 가져가는 거예요. 판매 수수료로 가져가는 거고, fulfillment fee라는 것은 뭐냐면 아마존이 구매자한테 물건을 또 보내줄 거 아니에요, 얘네들이. 그때 들어가는 뭐 걔네들이 들어가는 뭐 배송비라든지 자기네들이 뭐 쓰는 뭐 박스 값이라든지 그런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구매자한테 물건을 보내기 위해 들어가는 총 비용이 fulfillment fee가 7불 54전이에요.
이 fulfillment fee 같은 경우는 고정이 아니라 물건이 얼마나 무거운지, 물건이 얼마나 큰지, 그런 거에 따라서 가격이 바뀌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다 그 고려를 해야 돼. 그래서 웹셀러 쓰면 편한 이유가 어떤 아마존 리스팅 페이지를 가더라도 이렇게 마우스를 여기다가 딱 올려놓으면 아, 이 물건은 fulfillment fee가 얼마가 붙는구나. 이런 것까지도 저희가 이제 일일이 찾아보지 않고도 다 이렇게 기록에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그 마진을 계산을 할 때 좋은 거죠, 이게. 그 다음에 fulfillment fee 다음에 month storage 이렇게 나와 있죠. 그거는 뭐냐면은 한 달간 창고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창고에다가 이제 보관료죠, 보관료. 한 달에 48센트를 받는다는 거예요. 뭐 한국 돈 한 500원, 600원 받는 건데, 이 비용 같은 경우에는 물건이 얼마나 무거운지가 아니라 물건이 부피가 얼마나 큰지에 따라서 가격이 또 바뀌어요. 그 웬만한 물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물건 같은 경우도 뭐 16인치, 13인치, 뭐 6인치 이렇게 가로 세로 넓이 이게 그 사이즈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정도 사이즈면 한 달에 한 48센트다. 사실 이 물건도 그렇게 작은 사이즈의 물건은 아니거든요. 왜냐면 물건 실제 물건은 뭐 좀 작더라도 패키지 자체가 크기 때문에 이 패키지를 이제 전체 물건이라고 당연히 생각을 하고 부피를 정하는 거기 때문에 48센트다. 여러분들 이렇게 좀 미리 아시면 좋고요. 그래서 이 모든 거를 다 까고 남은 돈이 21불 44전이에요. 이게 저희의 마진인데 여기에 추가가 안 된 비용이 하나가 있죠. 그게 무슨 비용이냐면은 프랩센터에서 아마존 창고로 보낼 때 발생하는 배송비, 이게 안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프랩센터 비용이 1불, 2불이다. 근데 1불, 2불에 배송비까지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이거 알고 계시는 분도 있지만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좀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대행으로 해주는 그냥 하나의 비용일 뿐이고 실제 배송비는 프랩센터에서 당연히 내지 않죠. 프랩센터는 그냥 대신 보내주는 거예요. 배송비도 우리가 내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FBA 쉬프먼트 그 작업을 뭐 제가 찍은 다른 영상도 있고 뭐 이미 알고 계시다면은 아시겠지만 아마존 셀러 센터로 해서 진행을 하다 보면은 비용이 얼마가 발생하는지가 다 나와요. 여러분들이 이제 쉬프먼트 작업을 하시다 보면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 비용을 여러분들이 n분의 1로 물건 개당 가격으로 낮춰서 또 단가를 입력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뭐 한 100가지 정도 되는 물건을 아니 한 30가지 정도 되는 물건을 합이 100개라고 가정한다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30가지면 너무 많으니까 여러분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3가지 정도 되는 물건이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A라는 물건이 있고 B라는 물건이 있고 C라는 물건이 있는데 그 3가지의 물건의 총 합이 100개라고 가정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정도 되는 물량이면은 여러분들이 쉬프먼트를 만들어도 되잖아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물건을 1개, 2개씩 계속 아마존 창고에 보내지 말라고 이거는 제가 끊임없이 얘기를 드렸어요. 물건이 뭐 2, 30개 정도는 모아놓은 상태에서 보내야 된다.
왜 그러냐면은, 자, 여기서도 설명하겠지만, 3가지 정도 되는 거를 이제 100개인데, 이걸 이제 쉬프먼트를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잖아요. 100개를 이제 한 번에 이제 보내기 위해서 진행을 하게 되면, 아마존 창고가 여러 군데로 갈려요. 그거는 저희가 고를 수가 없어요. 제가 나 어느 아마존 창고로 보낼래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할 수가 없어요. 그건 아마존이 정하는 거고요. 저희가 이런 물건을 살 때 이럴 때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 물건이 어디로 가는지, 어느 창고에서 몇 개를 원하는지, 어느 창고에서 어떤 물건을, 어떤 아이템의 수량을 몇 개를 원하는지, 이런 거는 저희가 물건을 FBA 쉬프먼트 작업을 하기 전까지는 절대 모르기 때문에, 여기다가 물건을 구입할 때는 입력할 수는 없어요. 다만 우리가 이제 그 쉬프먼트 작업이 끝나고 나면, 보통 이제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은 뭐 3가지씩을 다 섞어서 아마존 창고 뭐 한 4에서 5군데, 혹은 뭐 2, 3군데, 뭐 모르겠어요. 이거는 항상 다 다르기 때문에 항상 정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 정도 한 100가지 정도 보낸다고 그러면은 한 3에서 4군데 정도 있는 그런 아마존 창고에다가 보내지거든요. 그러니까 아마존 창고 한 군데다만 가는 게 아니에요. 미국 전역이 워낙 크기 때문에 나눠져서 보내요. 그렇게 해야지 구매자가 오더를 했을 때, 주문을 했을 때 최대한 빨리 보내줄 수 있도록 물건을 이렇게 분류를 시켜놓는 거예요. 분배를 시켜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거슬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냥 얘네들이 물건을 어디로 보내라. 뭐 A라는 아이템은 10개를, 그리고 B라는 아이템도 10개를, 뭐 C라는 아이템 20개를 아마존 창고, 뭐 어느 아마존 창고로 보내라. 그게 1번 쉬프먼트. 그 다음 뭐 2번 쉬프먼트는 뭐 A는 15개, B는 뭐 2개, 뭐 C는 7개를 또 아마존 창고, 2번째 아마존 창고에다 보내라. 이렇게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진행을 시키다 보면은 그 배송비가 나오죠. 배송비가. 그래서 그 배송비를 다 더해서,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배송비가 한 40불 정도 나왔다. 총합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40불 나누기 100을 해줘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만약에 뭐 50불이 나왔다. 어렵게 계산할 거 없이 50불이 정도 나왔다. 들어가는 총 배송비가, 그러면은 나누기 100을 한다고 그러면은 50센트잖아요. 단가가. 그렇게 계산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얘도 한 13.50센트다. 이렇게 보는 게 가장 정확한 비용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항상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걱정을 이 배송비적인 부분에 있어서 딱히 크게 안 하셔도 되는 게, 뭐 지금도 여러분들이 보셨지만은 기껏 해봐야 물건 단가 50센트 정도밖에 안 올라가요. 이거는 여러분들 경험을 해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구매자한테 보낼 때 들어가는 배송비랑, 제 말은 저희가 직접 구매자한테 보낼 때 드는 배송비랑, 아마존이 저희를 대신해서 구매자한테 보내줄 때 들어가는 배송비도 아마존이 굉장히 싸고요. 또한 또 저희가 아마존 창고로 보낼 때 들어가는 배송비는 정말 싸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어렵게 설명하지 말고 제가 좀 쉽게 설명드리면, 만약에 3온즈짜리 물건을, 3온즈 말고 3온즈 너무 가벼우니까 예를 들어서 1파운드라고, 2파운드라고 할게요. 2파운드.
2파운드짜리 물건을 저희가 직접 미국 내에서 구매자한테 보낸다면, 미국 구매자한테, 그러면 보통 한 15불에서 한 20불 정도가 소요돼요. 근데 아마존이 대신 저희 구매자한테 보내줄 때에는 한 7불에서 8불 정도밖에 안 받아요. 저희한테 fulfillment fee를. 되게 싸죠. 그러니까 FBA가 경쟁력이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저희가 또 아마존 창고로 보낼 때 2파운드 정도 되는 물건을 보낸다고 하면 대략 6불에서 7불 정도밖에 안 들어가요. 한 5불에서 7불 정도 사이밖에 안 들어가요. 이해가 되세요? 더군다나 아마존 창고로 보낼 때는 이게 막 10파운드라고 하더라도 이게 10불도 안 넘어가요. 물론 이게 여기 있는 물건들이 10파운드가 된다고 그러면은 이게 우리가 만약에 구매자한테 보낸다고 그러면 한 40불에서 한 50불 정도가 기본적으로 들어갈 것 같고, 아마존이 우리 손님한테 보내준다고 한다면은 15불 정도도 안 받을 수 있어요. 한 이 정도. 근데 아마존 창고로 보낼 때는 여전히 가격이 그리 크게 늘지가 않아요. 참고로 아마존 창고로 보낼 수 있는 맥시멈이 50파운드예요. 한 박스당 50파운드를 넘으면 안 돼요. 왜냐면은 뭐 약간 그렇게 법인가 봐요. 왜냐면 물건이 너무 무거우면 자기네들이 일하고 있는 직원들이, 아마존 직원들이 부상 같은 걸 당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50파운드 이상 넘지 않는 그런 물건 박스 하나당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이게 최대 50파운드짜리도 저는 보내본 적이 있거든요. 50파운드를 보내도 저는 30불 이상은 넘긴 적이 없었어요. 한 박스당.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하나 그냥 감으로 익히시면 좋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는. 배송비라는 게 다 같은 게 아니구나. 다 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그 비디오 게임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비디오 게임 아시죠? DVD나 DVD, 영화 DVD라든지 그런 제품들은 되게 가벼운 거예요. 보통 3온즈, 4온즈밖에 안 해요. 3온즈 정도인데, 만약에 4온즈라고 그러면은 DVD가 100개면 얼마야? 300온즈죠? 그래 봤자 파운드로 계산하면 20파운드도 안 돼요. 그러면은 비디오 게임 100개를 한꺼번에 보낸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그게 아마존 창고가 한 군데가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세 군데로 나눠진다고 하더라도 보통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10파운드도 안 되는 정도라고 하면은 그 정도, 이것보다 밑에라고 한다면은 6불? 그냥 이 정도밖에 안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만약 세 군데로 나눠서 보내라. 비디오 게임 100개를 창고 세 군데로 나눠서 보내라. 그러면 6불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총 그럼 18불 정도밖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18 나누기 100을 해야 돼요. 만약 20 나누기 100을 한다고 그러면은 20센트였죠. 18 나누기 100이면은 18센트니까 그 18센트를 우리가 산 물건 값에다가 입력을 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좀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개념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지 진짜 정확한 내가 물건 샀을 때 얼마가 총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인가를 계산을 하셔야지, 그거를 모르시고 하시면은 잘못하면 손해를 볼 수 있는 상황도 나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주의를 하시고요. 그리고
또 이 사이트 같은 경우도 자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면 제가 말씀드렸죠. 그림을 항상 보세요. 이게 같은 건지 아닌지. 같은 물건이죠. 그리고 얘 6불에 살 수 있어요. 참고로 베스트바이라는 사이트인데 이 사이트가 약간 좀 뭐 게임도 팔고 전자제품 팔고 그런 거예요. 미국 내에서는 가장 큰 어떻게 보면은 뭐 TV 팔고 에어프라이기 팔고 막 이런 곳이거든요. 전자제품 파는 곳이에요. 비디오 게임도 팔고 비디오 콘솔도 팔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도 지금 제가 6불인데 참고로 또 하나 팁을 드리면 베스트바이 같은 경우는 물건을 막 20개 30개씩 한꺼번에 못 사요. 얘네들이 리밋을 걸어놔서 제한을 뒀기 때문에 아마 5개 정도 아니면 뭐 3개 정도 한 번에 결제할 때 그렇게밖에 허용을 안 하는데, 근데 그렇게 5개 사고 결제 완료하고 또 5개 사고 이러면 계속 사지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참고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래서 6불 투자해서 6불 69가 남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프랩센터 비용 고려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배송비 그리고 텍스가 그 내 프랩센터가 텍스를 받는 곳인지 아닌지를 또 여기다 계산을 해야 되고요. 근데 제가 지금 이 리스팅을 보는 이유가 이건 비디오 게임이에요. 참고로 비디오 게임 카테고리예요. 비디오 게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여기 fee를 보시면 referral fee 있고 밑에 variable closing fee라고 있어요. 1불 80 이렇게 돼 있어요. 보시면 이게 뭐냐면 비디오 게임이나 약간 미디어 관련된 아이템들 있죠. DVD라든지 뭐 각종 뭐 영화 그 DVD나 뭐 책 그 미디어 관련된 아이템들, 비디오 게임이면 비디오 게임 콘솔도 여기에 포함이 돼요. 그런 것들이 이제 1불 80이라는 명목을 빠져요. 그러니까 그게 뭐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미디어 관련된 아이템을 이렇게 추가로 피를 1불 80을 받아요. 네, 그 부분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가 내가 빠져나가고 있구나. 이거를 이제 미리 물건을 살 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물건을 다 사놓고 나서 나중에 막 피 같은 게 줄줄이 빠지는데 그거를 모르시면 안 되죠. 애초에 미리 알고 계산을 좀 해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물건 자체는 6불인데 만약에 내가 프랩센터에다가 그리고 내 프랩센터가 만약에 텍스를 받는다. 그러면은 우선 10%니까 만약에 6불 60에다가 플러스 뭐 프랩 비용이 개당 2불이다. 그러면 8불 60까지 갔다가 그리고 내가 이 물건을 보낼 때 아마존 창고로 보낼 때 n분의 1로 나눴는데 그 배송비가 한 50센트다. 그러면은 9불 10이 실제로 들어가는 비용인 거예요. 그러면은 9불 10전 투자해서 내가 이걸 팔았을 경우에 3불 59전을 제가 얻는 거죠. ROI가 40%, 39% 정도. 네, 그러니까 ROI가 이 정도면 썩 좋지 못하기 때문에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해서 봐야죠. 내가 이 가격을 더 올려서 팔 수 있는지 아닌지를 봐야죠. 기본적으로 비디오 게임에서 2000등이면 굉장히 훌륭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잠깐 이렇게 보시면 뭐 한 달에 109개 정도 팔리니까 나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은 한 달에 109개니까 지금 첫 페이지에 있는 모든 셀러의 숫자 합이 총 수량 합이 61개죠. 맨 밑으로 내리면은 그러니까 이런 셀러들까지 숫자를 다 합쳐가지고 61개라는 거예요. 한 달이면 109개가 팔리니까 얘네들이 다 팔고 떠날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나는 가격을 27불에 팔든 25불에 팔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도 보고 계산을 해야죠. 그럼 25불에 팔 거다 나는. 그러면 좀 ROI가 괜찮아지겠죠. 실제로 내가 물건을 사가지고 아마존 창고로 보내는 데까지도 사실상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프랩센터를 쓴다고 그러면은 뭐 프랩센터가 일 처리가 얼마나 빠르냐에 따라 다르지만은 기본적으로 2주 정도는 잡으셔야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격을 더 올려놓고 팔겠다라는 게 나쁘진 않죠. 물론 나처럼 생각을 해가지고 또 다른 셀러가 유입이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런 것까지도 물론 생각을 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뭐 이게 뭐 갑자기 가격이 바닥으로 내려간다거나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게 BSR 자체가 훌륭하기 때문에 정말 뭐 셀러가 갑자기 붐벼가지고 뭐 1000개, 2000개 뭐 이렇게 되지 않는 이상 여러분들이 뭐 물건을 묶일 염려나 이런 거는 딱히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물론 그렇게 해서 물건이 묶이는 경우는 생길 수도 있지만 그거는 또 그런 물건대로 넘어가고요. 계속 이제 앞으로 계속 전진하듯이 하는 거죠. 이 물건 좀 묶였다 해도 다른 물건 팔고 또 이제 남은 마진으로 또 이제 물건 또 사고 계속 이렇게 비즈니스를 굴리는 식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물건 같은 경우는 어쨌든 마진 자체가 높지는 않지만 마진율이 썩 나쁘지도 않고 BSR도 괜찮기 때문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뭐 저 같은 경우라고 한 20개씩은 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역으로만 계산을 해보면은 20 곱하기 4라고 해도 80불 정도는 내가 버는 거죠. 내가 만약에 다음 달에 다 팔겠다 그러면 나는 다음 달에 그러면 80불이라는 새로운 돈이 생기는 거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 사이트가 브릭시크가 물론 이제 택티컬 알비트라지가 제일 어떻게 보면 메인이 되는 소프트웨어지만 이 사이트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아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유료 강의나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유료 강의에서는 지금 제가 설명한 것보다도 더 많은 디테일한 부분들을 설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들으신다면 더 좋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고요. 물론 지금 제가 설명드린 부분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 끊임없이 이거 포기하지 마시고 좀 계속 적극적으로 하시다 보면은 무조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질문이 또 생기시거나 그러면은 언제든지 또 알려주시고요. 뭐 댓글로도 질문 주셔도 되고 주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카톡이나 그런 걸로 보는 게 아무래도 제가 보기가 좀 편하고 물론 이제 답변을 바로바로 할 때도 있지만 좀 늦게 걸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나중에 다 봐서 다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네, 어쨌든 해보시고 질문 생기시면은 네, 그럼 그때 알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